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사회 동형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에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상위 행정계획과 하위 행정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그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행정계획에 관한 열람 딱 하나 빼고는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비법 공부하시면서 정비법의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립하면 그 열람 공고를 국장이 직접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인 행정계획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부문별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의 성격 가진 것으로서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5번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안한 경우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안 시에 위반이 결정되게 되면 위반 및 결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이시 지금처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강행규정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등의 지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을 비교하게 되면 다른 법령이 특별법에 해당되고 그 법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법에 따른 적성평가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적성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번 만약입니다. 2번입니다.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가로 속에 국장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정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했는데 법을 개정하여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더 받지 않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하도록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하는 자라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맞죠? 3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타 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등을 타 당성 검토하면 5년마다 타 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국장 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4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는 국장 또는 회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1번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예외적인 결정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을 하는 심의 거쳐야 한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정계획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에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건축물 건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독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도 연계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공동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이해되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국장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없어도 추천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3번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 결정된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절차를 그대로 전부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절차 생략 가능합니다. 진짜 경미하기 때문에 절차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금 보신 국방상, 국가안전기밀상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구단위계획만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국가안전보장기밀, 관할관청이다, 관할관청 아니다. 관할관청 아니죠. 만약 국방상 이 말 나오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관할관청이 될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국정원이라는 곳이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없이도 국가안전보장기밀상 특정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위반권자, 결정권자의 관할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없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켜야 할 필요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한다. 이것 잘못된 것이죠.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 결정권자, 관할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경미한 변경과 관련되어 단축이란 말과 축소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3번 그 정도로 처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 싶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저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공통된 경미한 사유로 기초조사정을 생략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타 12 나도 해란 말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국장지자조사 시장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인데, 국장지도의사 시장군수가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을 도의사가 승인하게 되면 승인한 도지사, 작성한 결정권자가 직접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맞죠? 그래서 지금 고시, 시장군수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권자에는 시장군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5번 지방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서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대표적인 절차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5번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지지란 말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3번에 놓습니다. 4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지형 여건상 필요한 때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제와 관련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가능하고, 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세분, 추가 세분은 특중이란 말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된 또는 추가 세분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용도 지구 중에 보호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특정 시설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관한 설명이죠.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었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곳에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란 말 연결될 수 있는 용도지구 없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국장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상 보안 추천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걸 다시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공유소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번 맞죠.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 동일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는 절차 생각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은 답을 2번 해주시면 되죠. 5번 함께 보십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고려하지 않음, 조례 배제합니다. 그리고 기억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중고층 주택 중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러면 중고층 주택 범위에는 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 주택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니은 아파트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있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디귿 공중화장실. 여기 공중화장실은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지각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이 화장실이죠. 그래서 1종 근린 생활시설인 공중화장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하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을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는데 이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면 1종, 그렇지 않다면 2종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제가 지각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공중 화장실이고 화장실에서 찾질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분실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의 규모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경찰서이지 파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분실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면 동사무소 방문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를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합니다. 지역자치센터도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종, 1000 이상이면 공공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이라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곳 방문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휴게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300 이상이라면 2종인데 제과점도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요기를 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하셔야 되는데 부기 운동 중에 공이 가장 작은 것은 탁구이죠. 저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탁구장 말고 볼링장, 골프장, 공 좀 더 크거든요.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볼링장이나 탁구장이 바다 면적 500 이상이면 그때는 운동시설로 분류되게 됩니다. 30분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목욕장. 그리고 목욕장 한켠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마원, 침투론, 의원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원자로 끝나는데 모두 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만약 안마시술한 말 듣게 되면 그때는 2종입니다. 안마원은 1종이지만 안마시술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쉽고 단정하게 이발하셨다고 하면 동네 병원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동네 병실 없는 의원 또는 보건소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동네에 있는 소매점에서 제철 과일 사들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얘는 용도 지역 가리지 않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음식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일반 음식점 또는 독서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꼭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걔들은 이종 근린 생활들인데 전용 주거 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고 조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 공중 화장실은 일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죠. 리얼 단란 주점입니다. 여기 단란 주점은 원칙적으로 위락설인데 이 단란 주점의 바닥 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 근린 생활설인 단란 주점 또는 위락설인 단란 주점 일반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죠. 만약 위락설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고 바닥 면적합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 주점의 경우는 이종 근린 생활설인데 전용 주거 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도시군 계획 조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단란 주점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음 생활 숙박설입니다. 앞에 생활이란 말 빼버리고 그냥 숙박설. 여기 숙박설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숙박설 당연한 것이고 여기 준공업지역은 가끔 공장 있는 공업지역에 출장 갔다가 집에 귀가하지 못한다면 하룻밤 자고 가셔야 되죠. 그분들 위해 준공업지역에는 숙박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펜션, 관광단지인데 호텔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숙박설을 건축할 수 있는 4개 용도지역 살펴놓습니다. 그곳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리을번과 미음번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에서는 이종 근린 생활설 건축 가능하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로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되셨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용적률 135,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조정해서 250까지 가능할 겁니다. 유동상업지역은 1100. 지금까지 하한선에 대해서는 시험에 낸 적 없거든요. 하한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한선을 고려해 놓습니다. 가끔 모의고사에는 하한선을 틀리게 내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모의고사 1대 이야기고 실제 시험에는 상한선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5319로 기억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2번 맞죠? 3번 생산녹지지역은 50% 이상 100%. 비계열 용도의 녹과 농조에는 용적률이 원칙적으로 80이지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이죠. 4번입니다. 준공업지역은 500,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 4로 기억합니다. 준공업지역은 400%야 되죠. 그래서 4번 드립니다. 농림지역 50%에서 80% 이하 맞습니다. 6번은 답을 4번으로. 7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가조정구역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시가조정구역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영종도 347만 평에 대한 시가조정구역이 2018년도에 해제된 이후에는 시가조정구역이 대한민국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식생양원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지역부터 양원 산지의 개발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것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1번 틀립니다. 유보기간은 20년 이상을 한다. 시가 유보기간은 조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년 이상을 한다. 틀리죠. 3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 추정습니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시가 조정구역 안의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은 별다른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시행 못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립니다. 5번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지도의사가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대도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리면 7번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죠. 8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처분하는 경우 청문할 필요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를 넣으면 19번 틀린 조문입니다. 청문해야 됩니다. 여기 취소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처분 대상자의 최후의 변명 기회로서 청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만약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 시에 청문한다고 하면 틀린 조문이지만 등록 말소 또는 지정 취소 등에 있어서는 청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돌입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재원 조달, 보상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는 재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결정권자 수립합니까? 입안권자가 수립합니까? 입안권자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입안권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입안권자, 그리고 지형 도면 작성, 입안권자가 했습니다. 입안권자의 관할에 해당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추천습니다.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정처 아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려는 경우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결정권자이죠.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인데 입안권자는 3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 지형 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과 관련되어서도 결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5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맞죠?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최근 3년에 시행하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면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는 재정계획인데 돈 있을 때는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시킵니다. 이러한 단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면 빨리 해달라고 원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 돈과 관계된 행정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죠.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님들이 모이시는 곳인데
그 대학 교수님들은 돈과 친한 분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재정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재정계획이라면 측량 조사할 필요 없죠. 기초조사 대상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거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8번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9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이후 10년 지나도 사업 착수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대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 아니죠. 지목대란 말 들어가 줘야 됩니다.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1년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6개월 내 매수 여부 통지해야 되고 그 통지 대상은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되죠. 특광시군에게도 통지한다. 그걸 잘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대금을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번 맞죠.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권자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다세대택 건축할 수 있다.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면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 다중택이나 다가구택 공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직 협의 단독택만.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 공작물에 대해서만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공동택인 다세대택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 10년입니다.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입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적 추천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 200이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높이 제한, 주차장 제한 없이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고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리고 올해 개정된 준주거 지역에 복합 기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줍니다. 1.4배 완화하면 준주거 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700%까지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2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걔를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정된 개발도 관리구역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도 관리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시 공록 30만이죠. 시가 조정구역, 공원 해제되었을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된 택지 개발 지구나 정비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택 10년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10년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4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일 결정 고시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취소 대상이 아니라 실효 대상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10번은 답을 4번으로 해 주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